네, 시네 토크. 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어떤 영화를 골라오셨을지 기대되는데 네. 제가 실수로 음악을 먼저 틀어버렸네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영화 내 이름은이고요. 먼저 음악으로 만나보셨죠. 네. 이 영화 내 이름은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영화의 배경은 1998년 봄이에요. 네. 영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주인공인데요. 이 소년의 이름이 영옥이라는 게 좀 특이하죠. 일단 남자 이름보단 여자 이름일 가능성이 좀 더 높죠. 네, 보통 여성의 이름인데 그래서 영옥은 그 이름 때문에 학교에서 좀 놀림도 받고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엄마한테 내내 졸라요. 내 이름 바꿔달라고. 내 이름은 민종이가 나을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남자아이의 이름을 어울리는 것도 이제 만들어서 이름을 바꾸자고 개명해달라고 계속 엄마를 졸라요. 네. 근데 엄마는 영옥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다면서 그냥 그 영옥의 요구를 듣지도 않아요, 제대로. 근데 영옥은 학교에서 또 이제 신학기가 되어서 선생님께 이름 때문에 또 놀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자신의 이름이죠. 그 정도면 굉장히 좀 평화로운 학교 생활인데요. 네. 어느 날 이제 서울에서 전학 온 경태라는 학생이 이제 반에 파란을 몰고 옵니다. 이 경태는 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인데요. 폭력을 본인이 휘두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 친구들을 서로 싸움 붙이기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오, 네. 그런 경태가 반을 자신의 폭력으로 장악하기 시작하고 이제 영옥에게는 이것이 또 가장 큰 새로운 스트레스가 되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영옥의 엄마 정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진 여성이에요. 손잡벌 되는 나이에 아들을 이제 혼자 키우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전통 무용을 가르치는 또 쿨한 여성이기도 해요. 근데 정순에게는 한 가지 상처가 있죠. 불안 장애가 있는데요. 어느 날 특정 순간 특정 환경이 조성이 되면 불안이 굉장히 심해져요. 예를 들어 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다거나 바람이 분다던가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안이 심해지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수는 이제 9살 이전의 기억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세월에서 온 새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그럼 그 기억을 다시 꺼내야 된다. 그 기억을 되살려야지 지금 이 불안장애의 원인도 찾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굉장히 아플 거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네. 이 영화가 이제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정지원 감독이 이 4.3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영화가 아니라 4.3을 찾아가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4.3 사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제대로 된 이름을 얻기까지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걸린 것만큼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명명을 얻지 못하고 4.3이 뭐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이 대체 어떤 일이며 여전히 그 희생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담아냄으로써 이 제주 4.3 사건이 이제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알게 만들게 하고 싶었던 감독의 의도가 들어가 있죠. 진짜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긴 해요. 너무 가슴 아픈 역사이긴 하고 저도 잘 몰랐었는데 네. 그 제가 K본부에 입사하고 나서 처음으로 발령받은 지역이 제주 총국이었거든요. 근데 발령받은 날짜가 4월 1일이고 제가 한 3월 30일인가 내려갔었는데 네. 얼마 안 있다가 정말 그 제주 총국에 있는 모든 제주 직원들이 네. 집에 제사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거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래서 그게 왜 다 동시에 그러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이 제가 몰랐던 거죠. 그때는 진짜 더 네. 몰랐을 수밖에 지금도 없죠. 25년 전 그러니까. 네. 네, 몰랐던 걸 나중에 이걸 알게 되고 나서 너무나 미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다큐멘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영화를 그럼 어떻게 끌고 가죠? 두 가지 줄기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미스테리 구조를 전반적으로 취하고 있어요. 네. 정순이 왜 어릴 적 기억이 삭제됐는지
그렇다면 그 기억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정순의 치료를 통해서 관객들 역시 궁금증을 가지고 정순의 과거를 이제 반추해보는 그 치료 과정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순이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찾아가는 과정에 관객을 동참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관객이 어떤 제주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구경하는 구경꾼 입장이 아니라 함께 이제 참여하면서 이 4.3을 조명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또 하나의 줄기는 아들인 영옥이 겪는 학교 폭력이에요. 이 학교 폭력과 정순의 기억을 병치시켜 가면서 이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을 통해서 집단 폭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상흔을 남기는지에 대해서 한층 더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얼핏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영옥이 겪고 있는 학교 폭력하고 네. 엄마가 겪은 과거의 기억이 좀 다른 종류일 것 같은데, 이 감독님이 여기서 어떤 공통점을 찾은 건가요? 일단은 이 영화 자체가 4.3의 비극을 재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의 국가폭력과 그리고 한참 뒤에 98년도에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 학교 폭력을 엮어가면서 집단 폭력이 어떻게 탄생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세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굉장히 평온했던 영옥의 학교 생활이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어떻게 폭력이 끼어들게 됐을까를 이제 감독님이 보여주는 게 의도였어요.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어떤 폭력이 생기고 그것이 희생자를 낳았던 사건과 같다고 본 거죠. 메커니즘 자체는. 그래서 좋은 점은 과거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현재와도 접점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저는 얼핏 국가폭력과 학교폭력이 뭐가 유사한가 싶었는데 네.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 여기서도 아까 그 친구가 서울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네. 이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라는 공통점이 있군요. 그렇죠. 네. 정수는 왜 기억을 찾으려고 하죠? 처음에 정수는 9살 이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자기가 기억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닐까. 아픈 기억일 테니까 그냥 묻어두자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근데 선생님은 아무리 아픈 기억일지라도 그것을 그냥 묻어두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치료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순을 설득을 하거든요. 네. 그것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를 은유하고 있는 거죠. 어떤 크고 고통스러운 희생과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보도하고 이야기를 다 하고자 하는 행위 자체를 묻어버리려는 또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 이제 그 힘든 얘기 그만해. 맞아요. 그런다고 죽은 사람 살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냥 그만하자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정순의 기억 치료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염혜란 배우는 항상 연기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네. 뭐 나쁜 사람 역을 하건 불쌍한 사람 역을 하건 진짜 어마어마한 분인데 네. 이분이 직접 노래를 불렀다면서요? 네, 앞서 들으신 이제 김민기의 친구라는 노래가 젊은 시절 요절한 친구를 기리는 곡이잖아요. 네. 이 곡이 꼭 영화와 잘 어울려요.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수많은 제주도민들 거의 뭐 수만 명에 이르는데요. 그들을 좀 기리는 노래로서 영화와 잘 어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노래를 염혜란 씨가 이 영화를 소재로 한 뮤직비디오에서 직접 불렀어요. 그리고 또 염혜란 배우가 노래뿐만이 아니라 춤도 영화 안에서 추시거든요. 전통 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전통 무용을 많이 선보이기도 하고 요즘에 염혜란 배우가 춤 전성 시대를 새롭게 여신 것 같은 게 최근에 개봉했던 매드댄스 오피스라는 영화에서는 네. 또 정열적인 플라멩고도 추셨거든요. 이번에는 한이 가득 담긴 살풀이 춤을 보여주는데 염혜란이라는 배우를 통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전형을 탈피할 수 있었어요. 이 정지원 감독이 영화 속에서 대사로도 등장을 하는데 제주 4.3을 겪은 이제 분들 중에는 실제로 피해자이면서 또 가해자가 됐던 이들도 적지 않고 또 이웃끼리도 서로를 이제 해하는 일이 벌어졌었고 또 지금까지도 그 이웃과 함께 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복잡한 상황이 있고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내 이름을 찾아간다라는 게 더욱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영화로 내 이름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력님께서 4.3 사건 관련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 연장선으로 내 이름은도 너무 보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단순히 제주 4.3 사건 이 한 사건에 얽힌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나온다면서요. 네, 이 한국의 역사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가 한 개인을 관통할 때 이 개인이 얼마나 비극적인 희생자가 될 수 있는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순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쭉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순의 가족이라든지 정순의 어떻게 남편을 잃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정순의 이제 남편은 베트남 전쟁 참전 후에 다리를 잃고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고 또 애주징주 키운 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딸이 이제 정순이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거죠.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딸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는데 대학을 이제 광주로 간 거예요. 근데 광주에 갔는데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이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 가족이 겪었던 그 비극이 안에 한국 근현대사가 이제 집약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베트남 전쟁이나 5.18 민주화 같은 역사적 사건이 인물들의 삶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정순의 아들인 이 영옥 역시도 이제 갑자기 서울에서 전학 온 경태 때문에 이제 폭력에 노출되는 것처럼 외부에 의한 압력과 그리고 폭력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굉장히 좀 다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죠. 참 이런 어떤 거대한 폭력이 다가올 때 네. 인간 너무 무기력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무기력하지만은 않은 게 이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유 능력. 그 치유 능력이 개인이 있을 때는 발휘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친구라든지 함께 있을 때 연대를 하게 되면 그 치유 능력이라는 게 3배, 4배, 배가가 되거든요. 그걸 정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다 보고 나시면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공감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마냥 어둡지만은 않은 영화다. 오히려 밝다라는 분위기가 영화에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외면할 일이 아니라 네. 인정하고 네. 그리고 그런 역사에 의해서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은 사실 억울한 거잖아요. 그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연대와 치유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돼서 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한국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에 그쵸. 대한 영화인 거잖아요. 네. 근데 동시에 세계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를린 국제영화제 포럼 섹션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고 네. 실제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면서요. 네. 이게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외국 네.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작품에 임했던 배우도 의문을 가졌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 공통 그리고 베를린이라는 공간의 또 특수성도 있잖아요. 독일의 역사를 뒤돌아본다면.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해를 했고 또 이 이야기 자체를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로 외국 관객들도 받아들였다라고 해요. 염혜란 배우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좀 색깔론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베를린 관객들은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이고 가슴 아픈 사건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는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이야기로 느꼈다라고 하니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영화 다 보고 나서 어떠셨어요? 저는 영화 안에서 저도 4.3 사건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었지 자세히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영화 안에서 왜 현재가 아니라 배경이 1998년일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나중에 영화를 보고 찾아보니까 1998년이 4.3 사건 50주년을 기리는 첫 합동 위령제가 열리면서 공론화가 시작된 해라고 해요. 그래서 98년이라는 이 시간의 의미를 가졌고 이 영화 자체도 텀블벅 시민 모금으로
영화 제작비의 많은 부분을 충당을 했거든요. 그랬군요. 예, 시민들이 10,000명이 이제 십시일반을 해서 만든 영화라서 또 영화의 시작 자체인 이 시나리오도 4.3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당선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치유와 연대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이 영화가 해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탄생부터가 딱 그런 영화예요. 사실 어떤 비극적인 희생자들이 있었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알리고 바로 보고 그러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영화 개봉에 앞서서 시민들에게 대통령과 영화를 함께 보자라는 이제 행사를 알리면서 이 내 이름은이라는 영화가 비극을 겪고 기억을 잃은 채 살아온 그 인물의 삶을 통해서 시대의 아픔과 치유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했는데 이 말이 이 영화를 정말 잘 좀 응축해 준다라고 봐서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 있으십니까? 영옥이 영화 내내 계속 이름 바꿔달라고 조르잖아요. 네네. 근데 마침내 조르지 않게 되는 순간이에요. 엄마가 어떤 일을 겪었고 자신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엄마가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본인의 이름은 이제 바꾸지 않고 너무 소중한 이름이 되고 오히려 엄마인 정순에게 원래 이름, 정순의 원래 이름을 이제 찾아주려고 해요. 그 장면이 반쯤 스포일러실 것 같은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이게 영화 속에서 굉장히 특별한 어떤 사연처럼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일이거든요. 네. 제주 4.3이 이제 돌아가신 희생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생존자나 유가족의 삶도 여전히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고통 속에 있고 그것을 치유해가는 첫 번째 과정이 진짜 이름을 찾는 일이거든요. 네. 이 사건 당시에 뭐 호적에 오를 사람이 없어서 다른 핏줄이 아닌 사람이 호적에 올라갔다던가 본인의 이름이 아닌 것을 이제 본인의 이름처럼 쓰고 살아가야 했던 그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가족관계 정정을 통해서 좀 상처를 회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계속해서 어떤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까지도 보듬는 이야기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이 비극의 치유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함께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내 이름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영화는요? 두 번째 영화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우리의 아픔만을 보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어디까지 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를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너무 아픈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지만 이게 또 외면해서는 안 될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준비한 영화는 영화 힌드의 목소리인데요. 힌드의 목소리. 네, 힌드라는 소녀의 목소리인 거죠. 네. 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영화인데요. 아. 영화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진행이 돼요. 실제 있었던 일을 이제 사건화했거든요. 2024년 1월 29일에 전화통화로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서안 지구로 이제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가자 지구에서 한 가족이 탄 자동차가 피격을 받아요. 엄청난 총알 세례를 받는 와중에 이 가족의 다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가족이 이 적신월사라고 구조대원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우리 가족을 지금 구해달라.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적신월사가 그 가족의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했더니 어린아이가 이제 전화를 받아요. 6살 소녀 힌드인데요. 이제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혼자만 살아남은 거죠. 자동차 안에서. 그래서 힌드가 계속 구조대원들에게 나를 지금 구하러 와달라고 하는데 8분 거리에 구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119한테 전화하면 119가 바로 달려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쟁 중이기도 하거니와 민간인을 구하러 가는 데에도 군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8분이면 도착하고 아이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5시간이 넘도록 구조대를 보낼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결국 이제 아이를 구하지 못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굉장히 비극적인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결국 애를 못 구하나요? 네. 그러면 애가 마지막에 죽어요?
네. 이게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 적신월사라고 이 인도족 구호 단체에서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고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는데 이 힌드의 목소리를 이제 동원을 하거든요. 실제 있었던 그 구조대원들 간의 통화를 이제 SNS로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세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힌드 라잡 이분이 네. 그래도 이걸 다행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려졌잖아요, 이 사건이. 네네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작품을 만든 창작자가 더 있다면서요. 네, 이 사건을 이제 세계가 알게 되고 이 소녀를 기리기 위해서 뭐 가자지구 연대 시위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또 음악으로 이 이야기를 다룬 뭐 래퍼도 있고 또 단편 다큐멘터리로서 이제 알자지라 방송국에서는 이 힌드라는 소녀의 짧은 생애를 조명하기도 했고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래드 피트나 뭐 호아킨 피닉스, 루니 마라 같은 할리우드의 스타들이 이제 총괄 프로듀서로 합류하면서 단순히 어떤 영화의 프로듀서로 참여했다가 아니라 내 이름이 필요할 상황에 이 할리우드 스타들이 이름을 준 거죠. 보호를 해준 거죠. 이 영화를 지지하고 팔레스타인과 함께 하겠다라는 일종의 지지 성명을 프로듀서 참여로서 보여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 실제 통화 음성과 증언을 영화에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쓰이나요? 재연 배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구조대원 역할은 이제 재연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영화에 등장하는 이 소녀의 목소리는 실제 그 당시 힌드라는 아이의 목소리가 쓰여졌어요. 그 통화하면서 녹음한 거? 네, 그 녹음본을 이제 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진행을 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아이가 계속 제발 날 버리지 마세요. 구하러 와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아이니까 상황 설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두워지니까 빨리 나를 구하러 와달라라고 호소를 하는데 이 구조대원들도 너무 힘들죠. 너무나 구하러 가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구조대원들 역시도 고통을 호소하고 이 영화가 계속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통화는 실제 녹음본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요. 그만큼 이것은 현실이다라는 것을 관객에게 가닿기를 원했던 거고 이 목소리를 듣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이제 구조대원이 통화는 끊어지면 안 되니까 네. 이제 5시간 동안 계속 통화를 해요. 근데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좀 쓸데없어 보이는 이야기들도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한테 질문해요. 몇 살이니? 뭘 좋아하니? 어디 다니니? 그러니까 유치원 다닌다고 해서 유치원 이름이 뭐야? 그러면 아이가 행복한 아이들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관객들의 심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한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힌드가 네. 같네요. 행복하지 않게. 야, 그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유치원 이름 진짜. 저도 거기서 너무 많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와, 그러네요. 네. 네. 참, 이 전쟁이라는 게 진짜 네. 아주 웃겨요. 아주. 이걸 찬성하고 지지한 사람 중엔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쵸. 항상 그 뒤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죽죠. 이 영화를 통해서 참 많은 걸 느끼겠네요. 네. 적십자도 그렇고 이 적신월사도 그렇고 같은 단체인 거잖아요. 네, 인도적 구호 단체죠. 예, 네. 민간인들이 피해받는 걸 구하겠다, 최대한 구해보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도 대단하십니다. 네. 이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구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함부로 갈 수 없는 게 구조대원 역시도 폭격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구조대가 적십자에 알리고 적십자가 이스라엘 군에게 허락을 받고 다시 적십자에게 연락을 하면 적십자가 다시 이제 구조대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굉장히 지난한 조정이라 불리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걸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팔레스타인을 폭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사상자를 덜 내기 위한 방법인데 이 안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공격하고 있는 대상에게 나를 구하는 것을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전쟁의 모순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이 구조 과정을 통해서도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그 적십자 마크나 적신월사 마크가 있으면 공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원래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뭐 국경 없는 의사회도 공격을 받고 이제 철수하기도 했으니까 뭐 구조단체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걸 제가 여태 몰랐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를 통해서 저처럼 몰랐던 사람들도 더 많이 네.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 내 이름은이라는 영화 정지영 감독 또 힌드의 목소리의 카우타르 벤 하니아 감독 네. 이분들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역사는 우리가 알아야 될 현실이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에요. 정지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4.3 사건의 아픔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신 거죠. 그래서 제주라는 아이 아름다운 섬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나면 더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다 라는 견지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 카우타르 벤 하니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영화 예술만한 것이 없다라고 해요. 어떤 현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그래서 아까 잘 몰랐던 이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셨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힌드라는 6살 소녀를 통해서 그 목소리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의 관객들도 알게 되는 거죠. 안전하게 극장 안에 앉아 있지만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각하게 되는 거죠. 이 힌드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다큐멘터리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만큼 이 현실과 극이 굉장히 작품 안에서 뒤섞여 있어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현실을 계속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그게 감독이 아까 말했던 의도이기도 하고요. 영화 안에서 이제 결국에는 힌드를 구하지 못하고 마침내 이제 구조대가 하루 종일 막 여러 조정을 거치고 여기저기 다 얘기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구조를 하러 가요. 그런데 이 구조대원을 보낼 때 구조대를 책임지는 책임자가 걱정했던 것처럼 이 구조대 역시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차에 나중에 이제 구하러 가는 것도 시신을 거두는 것도 바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화 말미에 이 시신을 거두러 가는 실제 영상을 보여줘요. 그것도 12일이나 걸려서 이제 겨우 이제 시신을 수습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관객은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영화는 하나의 거대한 장례식이구나. 힌드라는 소녀와 그의 가족, 그리고 구하러 갔던 구조대, 나아가서는 이 팔레스타인 전체의 거대한 장례식이구나. 그리고 나는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내가 이 안전한 극장 안에서 이 영화를 볼 때 현실에서 내가 나가서 다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지? 라고 작은 발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게 만드는 그런 영화로 봤습니다. 이 영화 혹시 이스라엘에서는 개봉 안 했나요? 당연히 못하겠죠. 오히려 감독이 굉장히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감독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총괄 프로듀서로서 이제 이름을 올리면서 좀 지켜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저와 함께한 이지의 시네토크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영화를 그렇게 즐겨보는 사람도 아니고 네. 네, 극장도 지난 몇 년간 한 번 갔고 그런데 참 많이 영화 소개해 주셔서 네. 감사했어요. 덕분에 보지 않았던 영화에 대해서도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네. 어떻게 보면 이지의 시네토크는 영화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민에 대한 얘기를 했던 시간이 아닌가 그러네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보다는 영화를 좀 더 좋아할 박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영화에 대한 얘기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시간까지 고마웠어요. 저도 감사했습니다. 자, 이지의 시네토크 오늘도 이지의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자,
곰돌이님께서 역사적 사실을 늘어놓지 않아도 4.3 사건의 의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영화의 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0012님 문화시대 들으려고 예쁜 라디오를 바꿨는데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안 나온다니 아쉽네요. 요리조리 미도리님 외국에 살다가 작년에 돌아와서 친구가 없었는데 문화시대가 제 친구가 되어줬어요. 진짜 친구를 잃은 듯이 너무 섭섭합니다. 릴리아님 앞으로도 아나운서님의 걸음걸음마다 늘 좋은 일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시작하던 날을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저도 여러분도 서로에게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었죠. 여러분께서 점점 저를 받아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제게 공감해 주시면서 저도 점점 더 이 자리가 편해지고 좋아지고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40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라디오는 누군가의 하루에 잠깐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루 안에 함께 사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이 운전 중일 때,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애들 학교 보내고 커피 한잔 하실 때 그런 시간에 제가 함께 했고 또 저의 40개월 안에는 여러분이 살아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안고 저는 이 자리를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이 시간을 채울 겁니다. 그분의 인사도 부디 따뜻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라디오를 켰을 때 문득 제가 떠오르신다면 그날 저도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의 마지막 음악입니다. 신박서클 바라는 마음.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습니다.